네, 그 렉스, 예, 여기 이제 그 ETF 중에 T렉스 두 배죠, 두 배. 서클 인터넷, 네. 예, 워낙 관심들 많으시니까 이미 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뭐 들어오셔도 되지만 이미 사고 계신 분들은 그 자기 사고 있는 거 그 인증해서 네. 선물 받아가시라는 거죠.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스 천잔 드린다는 거고, 네. 100주 미만은 네이버 페이 10,000원 상품권, 네, 요거 100분께 드린다는 거고, 100주 이상이면 위즈덤 칼리지, 이거 시즌2 수강권을 또 100분한테 드립니다. 네. 네, 요거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 갖고 계신 분들, 2배 레버리지 ETF 서클 인터넷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뭐 이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네, 그분들 한번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클의 티커가 CRCL인데 이거 ETF는 CC, 그러니까 CRCL의 CC, UP 업. 그런 식으로 이름 지었더라고요. 네. 어렵죠. 이거 다른 ETF 잘못하시면은 안 되니까. 아니 왜냐면 그 티커가 우리나라는 숫자인데 얘는 이제 영어 알파벳이니까. 알파벳이라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네, T렉스 서클 인터넷 2배. 네. 네, 요거 잘 한번 찾아가셔갖고 본인이 갖고 계시면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클 요즘 뭐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 유증한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ETF를 무슨 도박처럼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될 상품으로 보시지 마시고 나의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셔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기로 생각하셔라.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변정규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진짜 50bp 이나 가요? 처음부터 둘짓고 질문 좋습니다. 글쎄요. 이제 트럼프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네, 관세 수입으로 대박 나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덜 나가니까. 근데 두 번째 소원이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표가 이제 그 CPI, 이제 물가가 이제 막 계속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온건하게 나왔어요. 괜찮게. 근데 살펴볼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의 장기 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뭐 못 내리고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는 네. 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50bp는 뭐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가격은 올랐어. 근데 가격이 오르지 않았대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제 일단 9월달에 이제 선물로만 본다면 네.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9월달에 25bp 이제 한 번 인하는 기정사실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파월 의장이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장은 확정적으로 금리 인하 한 번은 지금 거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일단 여기 그 하나 올려주시면 지금 미국 CPI를 제가 갖고 왔는데 3%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관세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하니까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됐잖아요. 몇 개월. 네. 그렇으면 한 3%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2.7% 이거는 헤드라인입니다. 모든 걸 다 합한 물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온건하게 마일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내릴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 네. 게다가 고용도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겠다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근원 물가라고 하는 코어 물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 꼬리가 웃으면 올라가는 게 좋지만 물가는 올라가는 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네, 예, 근원 물가가 3.1%로 올라간 지금 상황이에요. 요것은 이제 솔직히 그거잖아요. 야 유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물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 유가 빼면은 다 오른 거잖아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유가는 어차피 뭐 모든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네.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지금 전기도 다 그렇죠. 석유로 네,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떨어진 것은 좋은 겁니다. 예상보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CPI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시사점을 무엇을 테이크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앞으로 9월 달은 그래.
한 번 확정적 내린다 이거예요. 네. 거기 내리는 건 이제 확정적이죠. 이렇게 다 반영을 하는데 아마 파월 의장이 다른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내린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될 것은 물가는 계속해서 높을 거예요. 어느 정도 2% 타겟은 절대 못 맞출 거다. 네. 이렇게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해서 대못을 받은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고용 안 좋아지죠. 네. 물가는 계속 예상보다 높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둘 다 안 좋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안 좋은 선택을 갖다 그 중에 덜 안 좋은 선택을 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택하느냐, 고용을 택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는. 물가는 결국은 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변정규 전문님께서도.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3%, 2% 후반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그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왜냐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스펜딩이 이제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물가도 소폭 제어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물가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기우제를 뭐 지내는 거랑 다름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 최근에 통계국장을 해고했잖아요. 네. 고용이 안 좋았는데 야 고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니네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고용이 안 좋게 보인 거지. 진실은 뭡니까 이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건데요. 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연준도 그렇고 모든 뭐 그 기구들이 결정을 할 텐데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갖다가 훼손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각색이 조금 되었다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 제가 수가 이거는 있나요? 이제 농담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 결국은 지금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다고 보이는 이 통계 결과들 있잖아요. 통계국장을 해고해 가면서까지 통계 수치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높아지게 되면 고용 좋고 물가 안 떨어지고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은 하고 있고 이게 그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 있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통계 뭐 신뢰성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네. 그냥 그 자체로 해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데이터냐 아니면 틀린 데이터를 논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이제 뒤로 하고. 예. 예.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물가가 어쩌고 소폭 높더라도 고용이 계속 떨어진다. 그럼 결국은 제 말씀은 그거예요. 경제 성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관세 수입도 있고 뭐 금리 인하도 있고 환율 달러 약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냐 미국 잘 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증시 부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장이 없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기반을 잃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베센트 장관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더라도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차기 지금 벌써 쿠글러 이사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쿠글러 이사가 뭐 전격 그만뒀는데요. 7월 FOMC에도 참석을 안 하고 이틀 뒤에 약간 황급하다는 그런 네. 느낌도 줄 정도로 그만뒀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준 뭐 이사를 임명을 하겠지만 네. 의장 풀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서 이 사람을 의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베세트 장관이 인선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명이 이제 반대를 했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결국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뭐 통계가 어떻든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희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겁니까? 미국 시장에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모든 어떻게 보면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중 현상을 더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고 우리나라 한 미국이죠. 미국에 와서 다 생산을 하고 이제 앞으로 중국에 있었던 것도 아이폰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만들었던 것도 전부 다 이제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뭐 인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당근을 주는 건데 그러면서 모든 이제 그 자본을 갖다 미국의 자본과 투자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집중시키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인위적으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4.5%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고 금리 5.5에서 1% 내려왔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4.5% 금리 찾을 수가 있습니까? 1금 인권에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벤치마크를 잡는 게 보통 약 4%, 5% 정도 잡으면은 그냥 웬만큼은 한 거거든요. 예. 근데 5%의 금리를 준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자산들이 안전 자산이자 안전하죠. 게다가 5% 이상의 금리도 받을 수 있죠. 고금리. 이러니까 모두가 미국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생각만큼 미국의 주시장은 그래도 유지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더 기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시장 보세요.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자본이 약간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옛날에는 좀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학에 배울 때는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또 개인들도 그렇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돈을 갖다가 그 돈이 경제로 계속 유입이 돼서 돌고 돌아서 경기가 화랑이 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이제 소비와 그죠? 소비 측면에서 본 거고요.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투자 금액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투자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3%에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한 게 2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투자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그 펀드들이나 이러한 글로벌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유입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 투자의 그 모멘텀이 가져오는 힘이 훨씬 커요. 소비 쪽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지금 제3세계 그다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3세계나 미국 이외 국가들 올라가는 그 흐름은 그럼 조금 더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좁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미국의 그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도 이제 달러잖아요. 달러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이제 통화, 그다음 미국의 금리. 이게 세계 아직까지도 축인데 지금의 달러 그 인덱스가 사실 이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전까지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시켜 놨어요. 금 1온스에 뭐 얼마 달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 가치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개 다른 통화하고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이 달러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98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100이 중심이잖아요, 기준이. 이게 98대로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달러 강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최근에 약 99 정도로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뭐 FOMC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파월 의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경직돼 있었던 그런 측면이 좀 달랐어요. 아, 그래요? 좀 분위기가 두 명의 어떻게 보면은 반대 공식적으로 뭐 성명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월러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보우만 네. 두 분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25피 인하하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전부 다 연준 위원 지금 후보입니다. 연준 의장 후보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어떻게 경직되고 마지막에 이제 끝낼 때도 네. 보통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하고 사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종료를 선언하시는데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자기가 끝내고 본인이 끝냈어요. 예, 본인이 이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경직된 좀, 분위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명 이상의 뭐 여는 총재들은 뭐 예를 들면 뉴욕주와 그다음에 저기 밑에 시골들이 많은 뭐 농업이나 아니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은행 총재의 뭐 이익은 뭐 생각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민들을 위해야 되니까 많이 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견에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연준 이사 2명의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1993년 32년 만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사실 네, 굉장히 네.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주류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류가 지금 쓸려 나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 이 지표들도 그렇게 나왔지만 향후에 트럼프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베센트 지금 장관이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의장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뭐 네. 지금 올해 물러나든 내년에 물러나든 모르겠지만 일단 물러나면 보통 이제 이사는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에는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죠. 이러면서. 의장하다가 이사 뭐 할 수는 있는데 의장님이 좀 그렇죠. 예. 그런가요? 네. 저라면 그냥 있으면 좋을 아, 그래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만약에 그 자리를 있다면 집에 가면 뭐할 월급 계속 거야. 나오잖아요. 네, 뭐라도 하는 게 낫죠. 그런가?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찾아보니까 97.6 뭐 이 정도 나오는 네, 거 같고. 더 떨어졌죠 간밤에. 그래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달러는 약세입니다 사실은. 약세인데 원화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 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 시청자분들 분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능성에 우리는 베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일본과 한국은 특히나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예, 두 나라 국가는 특히나. 근데 같은 제조업 국가에 뭐 비슷하게 인접해 있는 데다가 관세율도 15%로 똑같아요. 이것을 약간 경쟁을 시키면서 앞으로 하반기 지나면서는 환율에 대해서도 아마 트럼프 때인지 지금 이제 관세나 다른 정책에 여념이 없지만 네. 이제 가면 환율에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쏟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 90일 유예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잘 봐야 돼요. 네. 아니, 이것이 주는 금융시장의 뭐 우리 딜링룸에서 본다면 네. 굉장히 임팩트가 클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특히나 한국과는 뭐 동조화가 굉장히 세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뭐 7위안대, 달러당 7위안대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 네. 7위안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6위안대였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막 그때 뭐- 막 바우치 막 이랬던 거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 이게 포치가 아니라 바우치죠. 그러니까 7은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었어요. 네, 네. 그게 파괴할 파자를 갖다 파우가 뭐 그렇게 네. 전 네, 중국어를 네, 네, 모르지만 포칠이라고 파칠 그래서 그 포친가 뭐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중국을 최초로 네.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그 전후로 해서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갔고 인위적으로 그래 니네가 10%를 그때 막 부과를 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놨었잖아요. 관세를 갖다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도 그러면은 10% 그러면은 우리의 그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민은행은 독립적이지만 입김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방조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또 미국에서 분노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촉즉발 올라갔고 그게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올린 위안화 환율을 자기가 내릴 것인가?
이것도 제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고요. 그렇게 된다면 위안화가 내려온다면 원화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가 잘 된다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다면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7위안대까지라도 내려온다면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특히나 10월 이후에 그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는 하방 쪽에 내려가는 쪽의 위험을 갖다가 왜냐 내려가면은 좋은 쪽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내려가더라도 손실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매도 기간을 또 다시 이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오히려 환율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 강세. 맞습니다. 네네네.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반기에 이제 일본의 엔화보다도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도 참 어떻게 보면 웃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미국은 어쨌든 파월 의장의 어떤 그 힘을 빼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유동성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 좋긴 좋겠지만 결국 금리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보다는 다른 국가에 조금 더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원화 강세와 엔화 강세,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거를 예, 생각하시는 저는 건가요? 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국장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올해 초부터 그래서 뭐 3,500 정도를 본다고 했었는데 이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많이 오긴 했지만 한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지금 좋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의 모멘텀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네. 왜냐면 죽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부동산에서 다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체자산 쪽에서 주식을 갖다가 부양하려고 하면 거기에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가뜩 그냥 대통령이 이제 그 3일 만에 그 KRX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기대가 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초까지는 국장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더 코스피가 더 오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화가 좀 강세가 되려면 어쨌든 수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덜 빠져나가고 달러가 들어오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아마 상반기는 그나마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조금 몰아서 미리 팔아지긴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는 좀 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미국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공장도 많죠. 지어야 되고 계속해서 뭐 투자하려면 다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니까 우리 돈이 강해질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는데 또 굉장히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도 뭐 맞아요. 외국 많이 가시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네. 수출도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미국에서 달러는 돈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 그럼 달러 지금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달러도 별로 없고, 네. 그런데 원화 지금 매수 세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수요 공급보다는요 정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 측면에서 한국에 지금 이제 9월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내릴 가능성이 크니까 네. 미국이 8월달에 이제 BOK 금통위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금통위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네. 금리를 조금 인하해 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특정 뭐 지역에 부동산도 많이 이것도 문제거든요. 네. 좀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텐데 한간에서는 지금 BOK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미국의 상황이 지금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네.
하지만 섣불리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하반기 12월까지 봤을 때 미국의 고용 상황이나 아니면 경기 둔화 속도가 한국보다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미국의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2.5%.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의 여력도 더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의 금리 차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프로님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면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와 두 번째 금리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미국의 수출도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은 분명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비는 조금 더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에 언급한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증시나 환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는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물 경제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니까 자본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달러가 엄청 들어오는 거고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정책인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증시에다가 우리 ETF에다가 네. 정부에서 이제 일본은 그런 것들을 다 했잖아요. ETF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10조 매수를 하겠다. 앞으로 한국의 코스피를 부양을 하겠다. 이거 가정입니다. 네. 만약 그렇게 하면은요 환율 아마 15원 이상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에 들어와요. 그게 또 빨라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튼 하반기 저는 그럼 국장으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조은행 우리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했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풀리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전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우리 시작해야죠. 네. 네. 오늘은 뭐가 좀 갈래나 반도체 갈래나 뭐가 갈까요? 2차 전지진 갈래나 네 하여튼 뭐가 가든 네. 쭉쭉 갔으면 좋겠고요. 오프닝 벨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뵙기가 어렵겠군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 네. 80주년입니다. 뭐 노는 것도 좋지만 네. 기리면서 네. 보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네.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